한국에 지하철이 있어? 대통령도 감옥에 있는 나라 수준이 뻔하지 뭐 제대로 만든 게 있겠어? 캐나다의 한 교통 전문가가 던진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교통 시스템을 자부하던 그가 하루 만에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은 이유. 도대체 서울의 지하철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서구 선진국의 전문가조차 충격에 빠뜨린 대한민국의 또 다른 저력,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시청자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토론토시의 교통 컨설턴트 앤드류 힐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럽과 북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연구하고 자문해왔죠. 뉴욕과 런던에서 유학을 하면서 쌓은 경험은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시청 교통국 사무실에서 새로운 지하철 노선 확장 프로젝트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유럽 도시들의 성공 사례를 꼼꼼히 정리하던 그때였죠. 앤드류 씨, 잠시 시간 괜찮으신가요? 토론토시 교통국장인 마이클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금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이번 프로젝트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꼭 참고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마이클,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우리가 참고해야 할 도시는 파리나 베를린 같은 곳 아닌가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연구 경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서구의 선진 시스템보다 나을 리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아니요, 앤드류.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수도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해요. 이번에 직접 가서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클의 말에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아시아는 늘 서구를 따라잡으려 노력하는 곳이었으니까요. 마이클, 제가 런던 지하철과 파리 메트로를 연구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을까요? 하지만 마이클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앤드류, 우리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데이터를 보면 서울의 지하철은 정시성, 안전성, 편의성 모든 면에서 최상위권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 자존심은 여전히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말대로 실제로 한번 가서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들의 시스템이 우리보다 뛰어나다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마이클은 제 고집스러운 대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시청의 최민영 사무관이 안내를 맡아주실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런던이나 파리도 아닌 서울이라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았죠. 한국에 대해 검색을 해보았지만 제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고작 50년 만에 급성장한 나라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서구의 시스템을 뛰어넘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왕 가기로 한 거 제대로 된 분석을 해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이 얼마나 부족한지, 어떤 점을 서구의 시스템에서 배워야 하는지 꼼꼼히 기록해올 생각이었죠.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과연 서울의 지하철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마이클의 말처럼 세계 최고 수준일까요? 제 고정관념을 깨뜨릴 만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제 예상대로 실망스러운 모습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최민영 사무관과의 첫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죠. 공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오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의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생각보다 현대적이긴 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이곳에서 배울 게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득했죠. 서울역에 도착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조명, 정돈된 안내 표지판,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하게 깨끗한 공간이 눈앞에 있었죠. 앤드류 씨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시청 교통정책과의 최민영입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온 최민영 사무관은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능숙한 영어 실력까지 전문성이 느껴졌죠. 반갑습니다만. 여기가 정말 지하철역이 맞나요? 제 질문에 최민영 사무관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서울역 지하철 환승센터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우리 시설들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시설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이 계속해서 펼쳐졌죠.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를 보여주는 디지털 안내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토론토에서도 한참 논의 중인 기술인데 여기서는 이미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죠. 이 안내판은 열차 위치뿐 아니라 혼잡도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최민영 사무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건 분명 토론토보다 앞선 시스템이었죠. 지하철역과 연결된 대형 쇼핑몰도 놀라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모습은 마치 지하의 작은 도시 같았죠. 실제로 서울의 지하철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닙니다. 쇼핑, 식사, 문화생활까지 가능한 복합생활 공간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제 고정관념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공기 정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 공간인데도 공기가 놀랍도록 깨끗했죠. 우리는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어요. 공기질이 나빠지면 자동으로 정화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제 표정이 달라지는 걸 눈치챘는지 최민영 사무관이 살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앤드류 씨,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실제 승강장으로 가볼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제 자부심은 완전히 꺾이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곳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하철역 내부의 온도도 완벽했습니다. 한여름에도 한겨울에도 쾌적한 온도를 유지한다고 하더군요. 토론토의 지하철역이 종종 겪는 온도 조절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화장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백화점 수준의 청결함을 유지하고 있었죠. 최민영 사무관의 말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청소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일상이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이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런 수준의 서비스가 다른 역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곳 서울역만의 특별한 경우일까요? 최민영 사무관은 제 의심 어린 눈빛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다른 역들도 둘러볼 텐데 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저는 그 말이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미 제가 알던 상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과연 앞으로 제가 더 어떤 충격을 받게 될지 그 생각에 가슴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가던 중 저 멀리 투명한 벽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공사 중인 줄 알았죠. 저게 뭡니까? 공사하는 건가요? 아니요, 스크린도어입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한 필수 시설이죠. 최민영 사무관의 대답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혹시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구역인가요? 런던의 일부 고급 노선처럼요. 최민영 사무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든 승강장에 기본으로 설치된 안전시설입니다. 추락사고도 막고 지하 터널의 먼지가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죠. 그때였습니다.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스크린도어가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열차가 정확한 위치에 멈추자 스크린도어가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그 움직임이 마치 무대의 커튼이 열리는 것처럼 우아했죠. 모든 역사에 이런 게 설치되어 있다고요? 네, 서울 지하철의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순간 토론토에서 있었던 끔찍한 사고가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 술에 취한 승객이 선로에 추락해 큰 사고가 났었죠.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제 중얼거림을 들은 최민영 사무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 후 추락사고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자살 시도도 막을 수 있고요. 저는 스크린도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안전벽이 아니었죠. 열차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문이 열리는 타이밍도 완벽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최민영 사무관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천장에 검은 도명 장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건 또 뭡니까? CCTV입니다. 역사 내 모든 구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죠. 그러고 보니 역사 곳곳에 비상전화와 구급함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일정한 간격으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였죠. 실제로 얼마나 자주 사용되나요?
다행히 자주 사용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니까요. 승강장 한쪽에는 자동심장 충격기도 있었습니다. 의료 응급 상황까지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었죠. 토론토에서도 이런 시설들의 도입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사실 토론토에서는 예산 문제로 번번이 무산되었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진 않나요? 물론 초기 비용은 큽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결코 비싼 게 아니죠. 최민영 사무관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투자, 그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이었죠. 잠시 후 다른 열차가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스크린도어와 열차 문의 정확한 연동, 승객들의 질서 있는 승하차가 마치 하나의 안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안전과 효율성을 모두 잡았네요. 제 말에 최민영 사무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인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이건 분명 배울 점이 있는 시스템이었죠. 다음은 실제 지하철을 타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민영 사무관의 말에 저는 묘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반박하고 싶은 마음보다 더 알고 싶은 호기심이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드디어 실제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피곤했던 터라 자리에 앉고 싶었죠. 마침 눈에 들어온 연보라색 좌석, 저는 그대로 앉아버렸습니다. 앤드류 씨, 잠시만요. 최민영 사무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앞에 한 임산부가 서 계신 걸 발견했습니다. 가방에 달린 작은 배지가 눈에 들어왔죠. 아,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제게 최민영 사무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연보라색 좌석은 임산부 배려석입니다. 임산부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좌석이죠.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앉았던 자리가 그런 의미가 있었다니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임산부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임산부는 오히려 제게 밝게 웃어주시더군요. 괜찮아요. 처음이시죠?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니 승객들 모두가 이 시스템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좌석은 모든 열차에 있나요? 네, 모든 열차에 각 칸마다 있습니다. 임산부뿐만 아니라 노약자, 장애인분들을 위한 좌석도 따로 있죠. 최민영 사무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토론토에도 노약자석은 있지만 임산부만을 위한 특별한 좌석은 없었죠. 어떻게 이런 문화가 정착된 거죠? 처음부터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시민들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죠. 임산부 배지 제도도 도입되었고요. 최민영 사무관이 제게 임산부 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작지만 눈에 잘 띄는 디자인이었죠. 이 배지만 있으면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어요. 초기 임산부들도 편하게 자리를 요청할 수 있죠. 그때 옆자리의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시려 했습니다. 순식간에 주변 승객들이 할머니를 도와드렸죠. 우리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최민영 사무관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단순한 좌석 구분이 아닌 사회적 배려의 실천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좌석이 비어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임산부나 교통약자가 없다면 일반 승객들도 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임산부나 교통약자가 오시면 즉시 자리를 양보하는 게 기본 예절이죠. 실제로 그 순간에도 한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자연스럽네요. 네, 이제는 문화가 된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습관이 된 거예요.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방금 겪은 실수가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소중한 경험이 된 것 같았죠. 토론토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네요. 시스템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런 제도가 의미가 있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단순히 좌석에 색을 칠하고 표지판을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이런 문화가 정착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이 좀 걸렸죠.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시민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게 당연해진 거죠.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면서 더 많은 승객들이 탑승했습니다. 그들의 질서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선진화는 겉으로 보이는 시설만이 아닌 시민들의 의식 수준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차량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낙서 하나 찾을 수 없었죠. 청소를 얼마나 자주 하나요? 운행이 끝난 후에는 매일 기본 청소를 하고 주기적으로 대청소도 진행합니다. 최민영 사무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론토의 지하철이 떠올랐죠. 아침마다 마주치는 쓰레기와 낙서들, 청소를 해도 금방 더러워지곤 했습니다. 시민들이 쓰레기는 어디에 버리나요? 그 순간 창밖으로 플랫폼에 쓰레기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차량 안에는 쓰레기통이 없었죠. 지하철 안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어 있어요. 시민들은 역사에 있는 쓰레기통을 이용하죠. 순간 아침에 마신 커피가 생각났습니다. 토론토에서는 아침 출근길에 커피를 마시며 지하철을 타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다들 정말 잘 지키나요?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어요. 누군가 규칙을 어기면 오히려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죠. 그때 제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여기서도 인터넷이 되나요? 네, 지하철 전 구간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됩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한참 논의 중인 사업인데 여기서는 이미 당연한 서비스가 되어 있었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도착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교통 정보도 받아볼 수 있죠. 최민영 사무관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지하철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은 물론 혼잡도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죠. 이런 서비스가 무료라고요? 당연하죠. 교통정보는 시민의 기본 권리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열차가 다음 역에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죠. 지연은 얼마나 자주 발생하나요? 연간 지연율이 0.1%도 안 됩니다. 몇 초 늦어도 안내방송으로 사과드리죠. 저는 마음속으로 토론토의 지연율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지연이 일상이었죠. 눈이 많이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요. 기상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대비합니다. 날씨가 나빠도 정시 운행은 기본이에요. 제 머릿속에서 변명거리가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토론토의 지하철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핑계였죠. 다음 역에 도착하자 디지털 안내판에 환승 정보가 표시되었습니다.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환승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죠. 이런 안내 시스템도 처음부터 있었나요? 아니요, 시민들의 피드백을 받아가며 계속 발전시켰어요. 지금도 계속 개선하고 있죠. 제 마음속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한참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여기서는 이미 해결되어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시스템이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보시라고 한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최민영 사무관의 말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제 오만함이 부끄러웠죠. 객실 안은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통화를 하는 사람도 없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도 없었죠. 다들 너무 조용한데요?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기본이니까요. 이것도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어요. 이제는 제가 오히려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스템과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제 호기심을 알아챈 최민영 사무관이 말했습니다. 아직 보여드릴 게 더 많아요. 환승역에서는 더 놀라운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잠실역에 도착했습니다. 최민영 사무관은 저를 환승 통로로 안내했죠.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큰 환승역 중 하나입니다. 환승 통로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환승 통로가 아니었죠. 이게 정말 지하철역 맞나요? 양옆으로 쭉 늘어선 상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점, 카페, 편의점, 의류 매장까지. 마치 지하 쇼핑몰 같았죠. 지하철이 단순한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민영 사무관의 질문에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왔지만 눈앞의 광경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죠. 이곳은 하루 평균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활문화 공간으로 발전했죠. 걸으면서 보니 더 놀라운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수직으로 연결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그리고 각 층마다 다른 특색을 가진 상점들이었죠. 잠시만요, 지하철역이 4층까지 있다고요? 네, 여러 호선이 교차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직 구조가 되었어요. 그리고 각 층을 지하상가와 연결해서 쇼핑몰처럼 만든 거죠. 그때 한 회사원이 커피를 들고 급하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궁금했죠. 출근하는 길인가요? 아마도요.
많은 직장인들이 이 지하도를 통해 이동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 걱정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요.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지. 지상의 백화점과도 연결되어 있나요? 네, 롯데월드몰, 롯데월드타워와 직접 연결됩니다. 비슷한 역들이 많아요. 강남역은 지하 쇼핑몰이 더 크고 코엑스몰과 연결된 삼성중앙역도 있죠. 저는 잠시 상상했습니다. 토론토의 지하철 역들을. 삭막한 통로와 어두운 조명들이 떠올랐죠. 이런 시설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서울교통공사와 민간 업체들이 협력해서 관리합니다. 깨끗한 환경 유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통로 바닥은 반들반들했고 조명은 한낮처럼 밝았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공간이었죠. 주말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고 영화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고 보니 영화관 광고 포스터도 보였습니다. 이곳은 정말 종합문화공간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이런 역들이 서울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홍대 입구역은 젊은이들의 문화공간이고 청량리역은 대형 쇼핑몰과 연결되어 있죠. 최민영 사무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하철 시스템이 아닌 도시생활의 중심축이었죠. 지하철이 도시 설계의 핵심이었던 거네요. 맞아요. 지하철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도시생활의 중심입니다. 시민들의 일상이 이곳에서 시작되고 끝나죠. 걷다 보니 작은 문화공연장도 보였습니다. 한 젊은이가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었죠. 버스킹도 허용되나요? 네, 정해진 장소에서는 공연할 수 있어요. 시민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선사하죠. 환승 통로를 걸으며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휴대폰 충전소, 무인 택배함, 심지어 소규모 전시 공간까지 있었죠. 이런 시설들이 수익이 나나요? 물론이죠.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 상가들의 매출도 좋습니다. 임대료 수익으로 지하철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제는 제가 알던 지하철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살아있는 도시 공간이었죠. 토론토의 지하철역들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왜 안 되겠어요? 시민들의 필요를 잘 파악하고 적절한 투자와 계획이 있다면 가능하죠. 최민영 사무관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하루 종일 지하철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완벽한 시스템이 가능한 걸까요? 최민영 사무관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저는 제 의문을 털어놓았죠.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역무원이나 청소부, 안전요원들 말입니다. 최민영 사무관은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보이는 승객들을 한번 보세요. 저는 차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죠. 다른 승객은 휴대폰 통화를 하려다가 조용히 문자를 보내고 있었고요.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바로 그게 특별한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시하지 않아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제야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 종일 지하철을 타고 다녔지만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죠. 시민들의 의식이 이 시스템의 근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죠. 문득 토론토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새로 설치한 디지털 안내판이 며칠 만에 고장난 일이요. 누군가 일부러 망가뜨린 거였죠. 이런 시민의식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오랜 시간이 걸렸죠.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어요. 하지만 시민들이 하나둘씩 변화하기 시작했고 그게 문화가 된 거죠. 열차가 한 역에 정차했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내리고 타는 사람들이 질서 있게 탑승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양보하는 문화가 자연스럽네요. 네, 이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들 알아서 하죠. 어린아이들도 부모님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워갑니다. 옆자리의 아이가 음료수를 마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빈 병을 가방에 넣는 모습이 보였죠. 쓰레기는 역사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버리는 게 기본이에요.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인식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 거였죠. 노약자석 앞에서 통화하는 것도 삼가고 큰 소리로 떠드는 것도 자제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열차가 급정거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중심을 잃을 뻔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죠. 잠시 후에 안내방송이 나올 겁니다. 최민영 사무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중한 사과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런 작은 정성들이 시민들의 신뢰를 만드는 거죠. 신뢰라는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시스템과 시민이 서로 신뢰하며 만들어가는 공간이었던 거죠. 우리도 시설은 좋은데 이런 시민의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시민의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최민영 사무관의 말에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토론토도 변화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서울의 지하철이 세계 최고로 꼽히는지요.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걸 올바르게 사용하는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차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모습 속에 특별한 가치가 숨어 있었던 거죠.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제 노트북을 펼쳐 보고서 초안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의 시스템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울 거라 생각했던 보고서였죠. 토론토 시청 교통국 귀중. 서울 지하철 시스템 분석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첫 문장을 쓰면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제가 본 것들을 가장 정직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시민의식입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무엇을 써야 할지 너무나 분명했죠. 최신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지켜나가는 시민들의 의식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최민영 사무관이 마지막으로 건넨 말이 떠올랐습니다. 앤드류 씨, 지하철은 도시의 심장이에요. 시민들의 삶과 함께 숨쉬는 공간이죠. 그 말이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일상이 녹아있는 생활문화 공간이자 도시 문명의 중심축입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스크린도어는 안전을, 환승센터는 편리를, 첨단 시스템은 효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간에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것 같았죠. 토론토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을 쓰면서 저는 확신을 찾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이룰 수 있다는 걸 서울이 보여줬으니까요. 첫째, 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시작해야 합니다. 깨끗한 차량 유지, 질서 있는 승하차 문화, 교통약자 배려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직접 겪은 경험들이 하나둘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둘째, 지하철역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시민들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죠. 서울의 지하철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최민영 사무관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으셨네요. 앤드류 씨도 좋은 경험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겠죠?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토론토의 지하철도 변화시키겠다고요.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서울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죠. 비행기 창 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변화의 주역이 될 차례라고요. 고마워요, 서울. 당신에게 배운 것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